안녕하십니까. 날마다 행복과 기쁨을 전하고 싶은 나이스위 대표 유성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먼저 보나요? 눈을 먼저 보나요? 코를 먼저 보나요? 입을 먼저 보나요? 눈이요? 예.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늘 이렇게 관점이 좋은 방향을 본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입을 보면 저 사람의 말의 능력을 보는 거고요. 코를 보면 그냥 코만 크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이 처음 볼 때 딱 보는 이미지가 미국은 한 15초 안에 사람을 분석을 하고요. 일본은 7, 8초 만에 분석을 합니다. 한국은 3초 만에 사람을 이렇게 딱 그 인간이구나라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관계는 사실은 인간관계의 인생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강의하려거든요. 신뢰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신뢰하면 떠오르면 믿음 또는 약속,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믿음이 깨지거나 신뢰가 깨지면 사람들은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 강의 중에서 가장 마지막, 만약 1강부터 45강까지 간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신뢰가 마지막 라스트에 강의를 해요. 만약에 1강부터 15강까지 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꼭 신뢰를 꼭 넣습니다. 근데 이 신뢰가 되게 다양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되게 중요하고, 기업과 기업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되게 중요하고요. 또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에도 신뢰가 되게 중요하고, 회사와 또 직원 간의 관계에도 신뢰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나를 위한 신뢰가 어떻게 쌓이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신뢰는 의지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믿어주는 것을 신뢰라고 얘기를 하면 약간 우리가 이제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신뢰가 전혀 쌓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신뢰는 쌓이죠. 신뢰는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쌓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들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가 믿음과 신뢰가 되었을 때 그 신뢰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위스 철학자 아메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뢰는 뭐 같다? 거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거울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바꿔야 되죠. 혹시 거울이 깨졌다고 테이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쓰신 적 있으세요? 뭔가 붙여보면 그래도 흔적이 남죠. 차에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돌이 하나 탁 튀면 구멍이 조금 나고 있으면 언젠가 바람이 불고 막 그러면 그게 이제 쭉쭉쭉쭉 이제 금이 이제 이게 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신뢰가 깨졌을 때.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오픈하는 방법, 나의 관계에서 신뢰를 오픈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대화예요. 대화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화만 한다고 해서 자기 말만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근데 대화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경청이죠, 경청.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대화와 경청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건 맞장구를 치시면 돼요. 그것이 세 가지 단어를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구나. 요 말하면 되게 가까워지죠. 얘기를 할 때마다 아하, 뭐라고, 오, 그 다음에 그렇구나 하면 돼.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걸 연결합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신뢰가 깨지죠. 그러니까 그 신뢰의 첫 번째 관계는 대화와 경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배려입니다. 배려. 상대가 먼저 이렇게 지나갈 때 먼저 하시죠 라는 배려라는 거죠. 영국에서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공중전화에 500원짜리를 하나를 올려놨어요. 500원짜리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사람이 놓고, 이제 그 뒤에 사람이 놓고 이제 일부러 놓고 간 거죠. 놓고 가고 그냥 빠지고 나서 갔는데, 전화하고 통화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500원을 보고 눈치를 챈 상태에서 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500원을 놓고 왔는데 못 보셨습니까? 그냥 무뚝뚝하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못 봤다고 얘기하는 확률이 높았고요. 그런데 쿠션원을 하나를 탁 넣었어요. 제가 500원을 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500원을 놓고 갔는데 못 보셨나요? 그랬더니 사람이 그 못 봤다고 하는 확률보다 봤습니다라고 확률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확률은 뭐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몸을 터치하고요.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제가 전화하다가 500원을 놓고 왔는데 못 보셨어요? 라고 이렇게 스킨십을 살짝 넣었더니 더 확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할 때 살짝 예의 바른 방법으로 또 사람들 호감하고 상대가 있을 때 배려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사람은 더 호감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칭찬을 할 때는 신뢰가 더 많이 쌓인다는 겁니다. 예. 대화만 끝나고 그냥 배려만 하면 뭐예요? 예, 그 사람에 있는 좋은 점을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할 때는 이제 구체적인 칭찬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현실점에서 장점을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간단하면서도 그 유리가 깨짐으로 해서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안 좋은 거울을 쓰면 새롭게 바꾸는 거 좋지만 바꾸기 위한 과정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있는 신뢰가 어긋났을 때 그 신뢰를 쌓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는 대화, 나의 삶의 태도, 그다음에 그 뭐 아는 그 아부가 아닌 칭찬하고 다른 거죠. 칭찬하고 아부하고 다른 거는 칭찬은 하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뻐요. 근데 배려는 이렇게 아부는 뭐냐면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아부인지 칭찬인지 아시죠? 모르세요? 예, 모르면은 네. 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네요. 예, 예.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아부일 수 있어요. 근데 적당한 선에서 칭찬하고 내가 봤는데 이 사람도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라 사람이 하는 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칭찬은 상대가 기분 좋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신뢰가 개인적으로 쌓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첫 번째가 대화였고요. 대화는 경청이 들어가면 좋고요. 두 번째는 배려였고요. 세 번째는 칭찬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활용해도요,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활용해도요, 관계가 되게 좋아져요. 처음에 만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이 세 가지만 사용해도 좋습니다. 버스를 탈 때도 내가 자리를 앉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하는 쿠션을 한번 넣는 거와 안 넣는 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해보세요. 애청님 보세요. 차 끌고 오셨죠? 차 끌고 오셨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냥 저도 그냥 전철에 타고 갈 때 그러면 제가 딱 봤을 때 이분은 금방 자리를 빨리 떠날 것 같아 라는 사람한테 기대하는 심리로 계속 서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안 일어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수했구나. 오늘은 내 예측이 틀리거나 이렇게 모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탈 때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는 계속 웃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웃어주니까 되게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의 신뢰가 쌓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세상을 살면서 나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확률도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신뢰가 쌓인다면 그거는 보너스의 삶을 산다고 봐요. 그런 삶을 멋진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는 사실은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그냥 한 번에 자란다고 싹 트면 좋으련만 그것이 쌓이고 씨앗이 우리가 씨를 심어서 씨앗이 자라서 그것이 충분히 자란 다음에 물과 바람과 또 해가 있어서 자라듯이 우리의 관계의 신뢰도 그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신뢰는 한 번 어긋나면 보이지 않는 실선처럼 넣어서 딱 끊어지면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어서 또 비난의 화살이 들어오고 정말 좋았던 애인데 하나의 어긋나는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런 거죠. 근데 신뢰가 쌓이면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거나 누군가가 비난을 하면 신뢰가 쌓인 사람하고의 관계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내가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맞장구 치게 돼 있어요.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당신도?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뢰에 쌓인 한 사람을 얻기까지는 되게 힘들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의 선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이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것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 신뢰가 동아줄처럼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뢰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는 그 신뢰에 쌓기 위해서 거짓과 아부가 아닌 우리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나 또한 그 사람에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신뢰에는 369의 법칙이 있습니다. 369의 법칙.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369, 369 이거 369의 법칙이 있는데 369의 법칙은 3은 뭐냐면 3번을 만나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관계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3번 정도 만나야 그 사람이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6번을 만나야 살짝 마음을 연다는 거. 그러니까 5번 만나고서 마음을 안 연다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6번을 만나야 돼. 6번을 만나는데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만나면 더 좋겠죠.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뭐라 그래요? 밥 한 번 먹자. 제가 궁금한 거 뭐니? 언제 먹을 건데? 이게 궁금해요. 누가 사줄 거지?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6번 마음을 여는 단계 6번다. 9번 만나면 그 마음이 지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 6, 9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3은 뭐라고요? 3은 잊혀지지 않는가. 6은요? 마음을 여는 단계. 9는 그 마음이 오래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만났을 때의 그런 회사 직원도 369의 법칙을 따지면 9번 만났으니까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를 터놓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수와 제자들 사이에 학생들이 찾아와서 교수님, 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한 학기 동안 많은 제자들이 찾아오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369의 법칙입니다. 911의 법칙도 있어요. 911의 법칙은 뭐냐면 9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한 번에 확 간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거 911 법칙을 지금 하고 나니까 되게 9번 잘했는데 억울하지 않을까요? 9번 너무 잘했는데 한 번 잘못해가지고 그 강도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이 248의 법칙이 있습니다. 248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2번 잘하고 내가 2번을 받기 위해서 4번을 잘하고 4번을 받기 위해서 8번을 잘하면 248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11의 법칙은 한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 사람에게 2번을 받으면 4번을 더 잘해주고요. 4번 잘하면 8번을 더 잘하고 그러면 그 248의 법칙이 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할 때 뭐든지 다 처음엔 잘 모릅니다. 우리 태어날 때는 처음에 잘 몰랐죠. 그런데 살면서 바꿔가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 어떻게 할지 방법도 모르며 경험도 없었죠. 그러나 살면서 경험을 얻어가는 것처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처음에 완벽하게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그 시작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조금씩 한 걸음 맞춰가는 것이죠. 자, 이런 거죠. 제가 부부들끼리 신뢰가 어긋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상담해 보면 서로가 신뢰가 없고 신뢰가 어긋나니까 서로가 뭐냐면 불신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다니까 믿음이 깨지고 그 다음에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가 형성이 되게 잘못되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말하는 사사건건마다 다 태클을 걸고요. 사사건건마다 틈을 잡아서 그 틈에 계속 공격하니까 서로 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말로 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님이 남이 되면 마음이 떠나고 몸이 떠나고 남이 되는 순간 같이 사는데 신뢰가 깨지다 보니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오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뢰는 우리는 숨 쉬는 것과 같다라는 거야. 공기 같은 거예요. 공기 같은 거. 근데 공기가 있을 때는 우리 지금 못 느끼죠. 이 소중함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라지면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익숙해졌어요. 왜냐면 숨 쉴 구멍은 다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신뢰 관계는 그렇습니다. 신뢰의 대표적인 예가 양치기 소년인 것 같아요. 양치기 소년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엔 이렇게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어른들이 이제 그 아이에게 맡겼죠. 그러고 나니까 너무 지루하고 너무 심심하니까 아이가 그냥 한번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해요?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일하다가 농사일을 하다가 막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오늘 꼭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책을 읽어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자, 늑대가 나타났다 왔더니 왔어요. 그랬더니 늑대가 안 나타났죠. 그리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재밌는 건 뭐냐면 또 심심한 거예요. 한번 재미 붙였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목소리로 어떻게 해요? 늑대가 나타났다 외쳤죠. 그랬더니 어른들이 더 빨리 왔죠. 더 빨리 왔죠. 그리고 또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이쪽 동네는 잘 알고 이쪽 동네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쪽 동네. 저는 여기만 보고 강의하려고 그래요. 네. 자, 늑대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잖아요. 안 나타났으니까 또 재미 붙였죠. 세 번째에 또 더 큰 목소리로 외쳤겠어요.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동화책을 봐도 늑대가 나타났다 더 큰 소리를 했겠죠. 그랬더니 정말 두 번이 혹시 해가지고 막 뛰어 올라왔죠. 그래서 딱 왔는데 정말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농사일하고 했는데 진짜 나타났어요. 근데 진짜 나왔을 때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겠죠. 더 큰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그게 우리는 작은 것에 신뢰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교훈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늑대가 나타났다는 소년이 잘못한 걸까요? 어른이 잘못한 걸까요? 이게 지금 그 동화책에 나오는 그 교훈이 뭐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거를 다시 뒤집어 보면 왜 이런 게 지금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늑대가 나타나서 혼자 할 수 없는 위치라면 그 아이가 혼자 늑대를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으면 그 어린 소녀를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린 소녀를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른 입장에서 나타나면 어른이 서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늑대가 잘 나타난다 그러면 방어막을 잘 해놔야죠. 못 들어오게. 그래야 어린아이를 맡겨도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야죠, 사실은. 세 번째는 어른들이 늑대가 나타났다 했을 때 어른 중에 한 명은 남겨둬야 되는 거죠. 그런 거짓말을 다음에도 못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잘못된 신뢰를 얻어가면 그것이 그 아이가 그 사람이 할 거라는 잘못된 신뢰가 있으면 못하면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던가 잘하도록 코칭을 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하겠지 하고 못했다고 신뢰를 깨는 관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 그날 이후로 양치기 소년은 거기 안 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안 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건 제가 만든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뢰는 양치기 소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한 번의 신뢰가 불신이 생기다 보니까 한 번 그 세 번의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하 안 가도 되는 당연히 가서 보호해야 될 거를 큰 것들을 큰 사건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방임하고 묵인하다 보니까 그 일이 더 커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공기처럼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얻고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 불편함과 힘든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알고 있었는데 예측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는 처음에 한 번에 보였던 좋으련만 조금씩 미세하게 작은 소근소근 조금씩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가 되게 중요한 거죠.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뢰가 있으십니까? 네. 네. 여기 훌륭한 패널들이 오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래야 되는데 바로 즉흥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리더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또한 아침마다 오늘도 제가 우리 그 방송 촬영 때문에 아침에 명언을 미리 보냈죠. 미리 보냈습니다. 그런 보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내가 또 바빠질 수 있으니까 매일 보내는 그 글들이 아침에 내가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뭔가 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떤 약속을 지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걸 지키는 거죠. 자, 우리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나의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방향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 말의 결정에 흔들리거나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거를 다시 내가 그 원점으로 돌리는 방법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극한 예로 옷을 사러 갔는데 나는 멋있는데 나는 이쁜데 옆에 친구가 안 어울린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포기하고 다른 옷을 사는데 그 친구의 관점으로 좋은 옷을 라고 사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후회하죠. 그걸 샀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가 아닌
자신의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닌 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태어날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났던 이유가 뭐예요? 온 세상이 다 내 거라는 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하나씩 피다 보니까 남이 잘할 때마다 박수 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갖고 있는 신뢰가 항상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때 상대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말에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유형들이 누군가가 칭찬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저런 칭찬을 나한테 하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신뢰가 많으면 칭찬하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다? 얼굴이 좀 더 이뻐진 것 같아요 라고 해요. 그러면은 화장품을 바꾸셨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몸은 불고 있는데 좀 날씬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찾죠. 이 부분인가? 이 부분인가?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신뢰가 쌓였을 때 되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의 5단계가 있어요. 신뢰의 5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인식의 단계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도 우리가 그냥 보지 마시고요.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관찰을 하셔서 이분은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런 면이 있구나 관찰을 하는 겁니다. 관찰을 하게 되면 그 단계가 이제 탐색하게 돼요. 네, 관찰에서 이제 무슨 관심을 갖게 되는 단계인 거죠. 관찰하지 않고 사람을 관심 갖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탐색을 하게 되면 뭔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걸 잘하는구나. 이런 걸 잘하는구나. 저희 교육원의 원장님께서 우리 회사의 강사님들을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은 어떤 거예요? 어떤 거 물어봤을 때 제가 다 얘기해 줬어요. 20여 명을 다 얘기해 줬더니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분석해놨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관찰을 하고 관심을 갖고 2단계에서 인식을 하고 탐색을 한 거죠. 세 번째는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이것들을 더 보완하거나 더 이 사람의 장점을 강점으로 살리는 방법들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나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내가 갖고 있는 신뢰,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능력,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신뢰의 관계에서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걸음 갔을 때 상대가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상대가 나한테 한 걸음 왔을 때 나도 한 걸음 갈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몰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과 강점을 더 많이 부각시켜서 살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리더가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못하면 이랬죠. 제가 가끔가다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권한을 주면 능력을 알 수 있고 권한을 뺏으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권한을 주면 능력을 많이 잃어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에게 한 분야의 권한을 주는 것보다 나눠서 권한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그 권한을 자꾸 해봐서 장점을 찾아내고 강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 줬을 때 자기 걸 뺏겼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더 리더가 이걸 더 큰 것을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관찰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관심을 갖고요. 그 다음에 관리를 하면 그 단계에 넘어서 몰입의 단계는 관계가 되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면 그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어떠한 것도 줘도 그 사람이 믿어지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역할을 줘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그걸 통해서 결과를 나타내고 그걸 완성시키는 단계가 옵니다. 마지막 단계는 소멸의 단계인데 소멸의 단계는 관점의 방향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있죠. 우리 드라마에 보면 엥 하면 합니다. 이렇게 척 하면 합니다.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게 대표님이 리더가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이런 걸 필요하시구나 라고 생각해서 미리 준비를 딱 해놓고 미리 대비해 놓으면 얼마나 한 걸음 더 편하게 되는 거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매일 같은 방법을 가르쳐 주면 사실은 되게 끌고 가는 입장에서 또 그거 따라가는 입장에서도 되게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소멸의 단계는 완전히 100% 신뢰의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저는 쉬워요. 저는 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뭔가 좀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예, 남들은 어렵다 그럴 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은 아니요 할 때 예 하면 왕따 당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죠. 저 단계를 가서 인식의 탐색의 확장에 대해서 몰입의 단계에 대해서 소멸 단계까지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있어도 5년이 있어도 그 관계를 모를 수 있어요. 10년 있어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저런 거를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르고 해서 무엇인가 하면 답답해서 의견 충돌이 되죠. 왜 의견 충돌이 되면 사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의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추다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꾸려다가 먼저 죽는 거예요. 속 터져 죽고 혈압 올라서 죽고 열받아서 죽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에서 신뢰 관계가 한 템포 늦추고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주면 그것이 도는 거죠. 신뢰의 그래서 5단계입니다. 신뢰는 여러분 리더십의 기초가 됩니다. 리더십의 기초가 되고 참 리더는 인격과 신뢰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한 영향력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하고 또 제가 늘 의식하는 건 뭐냐면 지킬 약속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말고 지킬 약속은 꼭 지켜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침마다 글을 올릴 때도 사실은 힘든 과정이지만 글을 올리는 것이 내가 지키고 누군가가 글을 읽음으로써 오늘의 삶의 터닝포인트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힘이 되거나 또 새로운 출발할 때 디딤돌이 되거나 또 증거민 다리가 되어서 한 걸음 점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봐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리더가 어떠한 책임도 안 지고 리더가 어떠한 것을 관계 속에서 노력도 안 하고 무엇인가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어긋나고 금이 계속 그에게 더 많이 가서 만날 수 없는 관계로 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사표를 쓰고 저 6개월 만에 사표 쓰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의아한 표정으로 졌습니다. 외고만도가 아니라 6개월이나 있으려고? 이런 생각. 6개월이나 있으려고? 이런 생각이에요. 자기 열심히 했다고 그런 생각했는데 6개월이나 있으려고? 아니 한 달 만에 가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죠. 아쉬워서 또 나중에 어떠한 인간관계 신뢰가 구축이 되잖아요. 어느 곳에 가도 그 사람이 또 부르고 또 콜을 하고 또 그 사람이 내가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소개해 주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관계. 그래서 소멸의 단계까지 오면 우리의 관계가 되게 좋아집니다. 여러분들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리더 안에서 리더십이 좀 다를 뿐이고 리더십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에 대한 크기와 그릇이 다를 수는 있으나 여러분도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와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걸 보면 부러워하지 않고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나도 그만큼 갈 수 있으니까. 이러는 거죠. 한 분이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그 형님이 차를 사줘서 장애인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썼어요. 그래서 그 차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막 닦고 있었어요. 차를 막 닦고 있더니 동네에 꼬마가 딱 지나가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저씨 차 사셨어요? 너무 멋지다. 너무 색깔도 좋고요. 막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누가 사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이 사줬어. 그랬더니 그래. 이 친구가 갑자기 꼬마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미려는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걸 차를 닦고 있던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너도 형님한테 사달라 그러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친구는 뭐냐? 나도 그런 형이 될 거예요. 야, 갑자기 머리부터 찌릿게 오는데요. 예, 나도 그런 형이 될 거야.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거야. 한번 볼까요? 시작.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거야. 한번 더 할까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면 한 걸음 가면 부러워하지 말고 나도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도록 두고 그 리더가 누군가가 가면 내가 그 사람의 나침반 방향으로 고정시켜서 그 사람이 가고 싶은 길,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 그 사람이 해왔던 일들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더가 가던 길을 가는 건 되게 쉽습니다. 누군가가 개척해서 가는 게 있어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길이 있는 것은 다시 돌아오기 위함이다 라는 글이 있어요.
내가 길을 누군가를 개척했죠. 누군가 개척했죠. 개척했더니 다시 올라오는, 다시 고향으로 오듯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 역할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자신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가 가지고 있는 거 가장 좋은 건 인성, 품성이, 성품이 좀 좋아지려고 그래요. 저는 성품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성품이 되게 좋아지려고 그래요.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 무엇인가 뭐 안 된다고 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험자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가본 사람에게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왜 안 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겠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뢰가 깨진 사람은 나는 지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신뢰가 좋은 사람은 조언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나는 조언으로 들렸는데 그 사람은 지적으로 들린다는 것은 신뢰관계가 깨진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지적했는데 저 사람은 조언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의 관계는 신뢰가 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적으로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언으로 들고 있습니까? 예, 조언으로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방송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예, 조언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많은 사람들의 CEO들을 만나고 나면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자랑이든 뭐든 받으면 다 조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보지 않은 경험된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면 나는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메모를 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직원 관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산 관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갈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는 무엇일까요? 고수가 얘기하는 거를 다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밑에 우리가 말하는 그 제자들이 또한 그 관객들이 무슨 얘기를 해주면 조언을 듣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들 필요 없어요. 제가 이 분야를 지금 오늘 내가 이런 부분에 실수한 게 있는데 다음 강의할 때는 보완해서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혹시 그 분야에 알고 있으면 저한테 한 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화살로 쏘지 않고요. 창으로 찌르지 않고요. 송곳으로 찌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 완전히 부메랑처럼 가볍게 와서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쌓이면요, 서로가 따라올 수 있도록 리더는 영향력을 행사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리더가 잘 배우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고요, 고지를 향해서 계속 방향 제시를 해주고요, 나의 땀이 뒤에 있는 사람들의 또한 땀을 덜 흘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가면 해병대나 이렇게 하면 조교가 옆에서 구호 맞춰서 뛰잖아요, 그죠? 너희들만 뛰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호를 맞춰서요. 승마를 해보셨습니까? 승마를 해보면 기술자가 잠꼬대서 계속 하는 거 뭐예요?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같이 호흡하고 뛰라고 해서 계속 채찍질하는 거예요. 채찍질 안 했으면 거기서 멈출 수도 있고요, 더 늦게 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몸이 되어서 채찍으로 해서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정말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승마를 하면 살이 빠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승마를 했더니 2달 만에 10kg가 빠졌대요. 말이 빠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빠진 게 아니라 말이 빠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말이. 웃어갈 타임인 것 같아서 웃는데, 이렇게 웃으신 분들 복을 많이 받으실 거고요. 이렇게 웃지 않으면 참으면 축농증 걸리고 목에 간질이 오고 막 이렇게 해서 감기 옵니다. 꼭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더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계속 하시고 노력하시고 개발하셔서 내가 그냥 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남에게 주겠다. 이거 배우면 내가 이걸 잘 활용하면 다른 사람들 영향력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면 잘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가리키는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가리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딱 끝나고 보면 저 머릿속에 이걸 거의 다 외워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품이 참 리더가 인성이 좋고 성품이 또 이렇게 따뜻한 성품을 갖고 있고 포용할 수 있는 성품을 갖고 있는데 영향력까지 좋다. 와, 그 사람의 그런 것도 배울 것도 많다.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한 일괄적인 태도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앞에 섰을 때의 자세와 앞에 섰을 때 누군가가 봤을 때의 자세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어떠한 일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에어컨이 꺼졌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다 앉아서 그 사람 강의 들으러 왔는데 이런다. 강의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나갈 때
수건을 흔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짜증나. 짜증나. 이런 데가 다 있어? 하고 그 코너 나갈 때마다 불평하고 나가는데 그 옆에 모서리에 전부 다 앉았던 사람들이 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앞에서는 리더의 강의가 너무 좋고 화려하고 포장된 강의를 그 전까지는 아니었다고 봐요. 근데 태도 한번 잘못하고 나서부터 그 강의가 다 저건 가식이구나. 저건 거짓말이었구나. 저거는 정말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들었던 한결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 했습니다. 어떤 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강의를 너무 좋아해서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일생일대 그 강의를 처음 듣는 강의, 내 인생에 터닝할 수 있는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고 딱 했는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 그렇게 하실 거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서 그렇게 얘기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강의 그냥 듣고만 끝냈어요. 그래서 머물러 있었다. 근데 마음속에서 막 끌어올리는 가슴 뛰는 삶을 막 올라오는 거야.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나서 어렵게 결정해서 조금씩 다갔는데 그 사람이 그냥 가방 들고 딱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춤주춤 하다가 저기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분도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오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강의 저의 삶에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생의 1등에 살면서 이런 강의를 정말 내가 복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려요. 이름이 뭡니까? 라고 가방에서 자기 책을 끌고 써가면서 사인하면서 다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고맙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아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당신이 처음입니다. 당신이 처음입니다. 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거라고, 당연할 거라고, 누구나 다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다 좋아서 자기가 그날 그 강의가 마지막 강의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를 때 어떤 프로그램에 때 주현미 씨가 나와서 노래를 했는데 한 사람이 노래를 너무 따라하는데 그때 슬럼프가 왔을 때 그 누군가가 그 목소리를 따라하면서 노래를 부를 때 힘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나의 삶의 태도가 삶 속에서 강의 속에서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내 겉으로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났을 때 누군가가 제자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라고 나가서 하면 그건 정말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검증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얻기까지 마지막 소멸 단계까지 왔던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넘어질 때 우리 어릴 때 넘어질 때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그렇습니다. 리더가 가장 좋은 거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만들어진 성품도 타고난 성품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해서 누군가가 따라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위해서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을 안다고 해서 좀 많이 안다고 해서 모른다고 한 번 하면 그 사람이 역전의 드라마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에 얘기합니다.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라고. 여러분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고 억울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오답이고 저 사람이 틀리다는 답을 보여주면 싸울 필요 없어요. 에너지 뺏길 필요가 없어요.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부럽다라고 깨닫게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저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존중하면 그 사람이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지금 이제 제자가 1기 때 막 키워놨더니 그분이 라디오 앵커가 되어서 그래서 라이브로 강의할 때 저를 첫 번째로 초대를 해서 제자들 40명 놓고 같이 했는데 너무 흐뭇했어요. 라디오 방송했는데 너무 큰 소리로 강의하다 보니까 6회를 찍었는데 3회뿐이 못 찍었어요. 소리가 너무 반응이 너무 라디오 방송이 안 맞는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함부로 무시했다면 그분의 능력을 내가 못 발견했다면
그분은 그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저를 기억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해보시라고 했더니 어느 순간 앵커가 되어서 라디오 생방송의 첫 번째 라이브 방송에 저를 초대를 해서 그때 저랑 같이 식사를 하고 나눴던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개발하고 노력하고 역량 개발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기 전에도 아니면 다니다가도 운전할 때도요. 이렇게 먼저 막 혼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성수야 너 잘할 수 있어. 성수야 넌 해낼 수 있어. 성수야 넌 달라질 수 있어. 성수야 넌 변화될 수 있어. 성수야 넌 바꿔질 수 있어. 제가 이제 5가지 언어를 맨날 힘들 때마다 저한테 쓰러질 때 뭔가 안 풀릴 때마다 저한테 힘이 돼주는 말을 합니다. 달라질 겁니다. 바꿔질 겁니다. 변화될 겁니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자신의 믿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늘 내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신뢰가 가장 맞는 신뢰가 관계 형성에 대한 신뢰가 또 중요하지만 관계 형성 중에 나를 믿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힘이 들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근처에서 가장 도움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도움이 되는 누구시죠? 예. 아, 교수님 있으세요? 예, 예, 예. 어머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형님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어. 어머니, 엄마 이렇게 노력하고 공부하는 거 보고 너무 멋져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이 한마디에 우리는 모든 게 수고와 노고가 내가 지금 흘렸던 땀방울이 어느 순간 눈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지만 우리의 감성적인, 감정이 있는 가슴 뛰는 눈물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에 어머니를 찾아가거나 힘들 때에 누군가가 만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면 터놓고 얘기할 수, 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든지 충전해서 다시 재충전해서 점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자신에 대한 신뢰는 장점을 강점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우리의 약점을 내가 표출되고 보여질 수 있어도 그들의 약점이 말하는 약점에 흔들려서 나는 이것뿐이 못해라는 단점을 들추는 것보다 한 가지의 장점을 개발을 하면 강점이 올라가는 것처럼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단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지만 대부분의 리더와 성공자들은 사람은 장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장점을 강점으로 만드니까 단점은 그거로 인해서 연연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고 내가 그거에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잘하지? 나는 글을 잘 쓰는가? 나는 그림을 잘 그리는가? 나는 말을 잘하는가? 하나의 장점을 보완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신뢰를 쌓는 거에 가장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거나 가끔 가다가 영화를 볼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 코너에서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제가 그걸 좀 할 줄 아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반전을 일으키는 드라마가 있는 것처럼 드라마 속에서 영화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한 신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왜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성공을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으시고요.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남이 할 수 없을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남이 할 수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했을 때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작은 물방울 하나부터 소리가 나게끔 만드시면 나중에 그것이 출렁거려서 어느 순간 나의 삶에 터닝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신뢰라는 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그 신뢰를 가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내딛는 거, 한 발자국 내딛는 거, 하고 싶은 얘기를 한 말을 내뱉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뢰 같아요. 가장 여러분의 신뢰는 남들이 말하는 신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면 좋은 리더로, 가정에서는 좋은 또 하나의 리더로, 자녀들에게도 리더로,
여러분들이 신뢰를 쌓는 그런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쌓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먼저 오픈한 상태에서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오픈한 상태에서 쌓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뢰가 모르는 단계가 올 수 있죠. 모르는 단계. 서로 모르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지나면 보통의 단계로 갑니다. 보통의 단계로 치면 좋은 단계로 올라옵니다. 좋은 단계에서 아주 좋은 단계로 올라옵니다. 아주 좋은 단계는요, 그 사람이 말하면 100% 신뢰가 되고 무엇이든지 믿어지는 게 아주 좋은 단계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엔 모르는 단계에서 보통의 단계에서 좋은 단계에서 아주 좋은 단계로 가기까지는 힘들어도 아주 좋은 단계에서 바로 모르는 단계로 낯선 단계로 등 돌리는 단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단계에 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의 실을, 하나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새롭게 결심하는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나의 신뢰를 더 단단하게, 더 탄탄하게, 더 확고하게 만들어 놓고 내 이 확고한 신뢰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아니면 사실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미래에도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하면 올 수 없습니다. 나이의 한계 다 벗어나고요.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나에 대한 신뢰가 쌓였을 때 그것이 가장 멋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쌓는 멋진 삶. 상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놓치지 마시고요. 믿음과 믿음에 쌓여서 단단한 신뢰가 되어서 한쪽 리아카 바퀴의 역할을 하며 또 한쪽의 바퀴가 오면서 양쪽의 휠을 역할을 해서 같이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에 나이스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